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어떻게 승모판 폐쇄 부전을 설명을 하냐면 텐트랑 관련된 구조물을 설명하거든요. 텐트가 있고 텐트를 지지하는 뭐 봉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일부가 부러져 가지고 텐트의 지붕이 허물어져서 빗물이 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은 보통 쉽게 이해를. 그러니까 판막이라는 게 심장 안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2개가 있고요. 왼쪽 심장에 2개가 있는데 일종의 제가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길 댐의 스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에서 피를 짜낸 다음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짜낸 다음에 역류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닫아주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판막 질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협착증, 그 다음에 폐쇄부전증, 그리고 그거랑 동반된 심내막염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협착증의 경우에는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를 보내고 아니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좁아진 문틈으로 피를 짜내려니까 좌심실 등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은 그 생긴 압력차를 극복하고 피를 짜내기 위해서 점점 이제 비대해지는 쪽으로 보상 기전을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에게 증상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피를 오랫동안 짜내다가 이제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자연 경과를 보이는 게 이제 판막 부전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모판 폐쇄 부전은 좌심방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그 역류한 피가 좌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좌심실이 용적 과부하를 통해서 그렇게 점점 커지게 되죠. 점점 커지게 되면 환자가 결국 심부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환자가 좌심실이 많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 생기고 뭐 폐동맥고혈압이 생기고 나중에 흔히 말하는 좌심실의 기능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좌심실이 용적 과부하를 받아서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용수철이랑 똑같다. 어느 정도는 용수철이 늘어나서 탄성을 가지고 되돌아오지만 어느 순간 탄성이 지나는 그런 임계점을 지나면 용수철이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심장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한테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하도록 저희가 잘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숨차는 증상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청진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승모판 폐쇄부전이나 그다음에 대동맥판 협착증, 그다음에 뭐 대동맥판 폐쇄부전 이런 것들은 조금만 훈련만 되면 청진기를 통해서 쉽게 의심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심초음파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환자가 또 숨차는 증상 외에도 흉부 엑스레이에서 신비대라는 그런 속 판정을 받고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진을 하러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판막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몸에 부종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판막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예후가 좋다는 여러 데이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저희 병원에서 뭐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냈고 승모판 폐쇄 부전을 예를 들면 심장 크기가 정상이고 그리고 증상이 없는 환자도 수술을 하면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낸 바가 있고 근데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특히 승모판 폐쇄 부전의 경우에는 승모판 성형을 성공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승모판막을 성형을 한다고 해놓고 잘 성형이 안 돼서 인공판막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선도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막 진료 지침에 나온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승모판 성형의 경우에는 판막 성형을 성공할 가능성이 95% 이상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사망될 가능성이 1% 미만인 그런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센터에서 조기 수술을 하는 게 권장되는 게 대동맥판 협착증도 똑같은데요. 증상이 없어도 혈류 속도가 4.5m/s의 그런 판막 폐쇄
협착증 환자에서는 조기 수술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요즘 나오는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건 데이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합병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서 조기 수술을 권장되는 게 이제 최근에 판막 치료 지침으로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막 질환을 오랫동안 봐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수술이 얼마나 최소 심습으로 환자의 절개를 적게 하고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적 치료 방법이 어디까지 잘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굉장히 중증이 되는 환자들을 포기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생각에는 판막 질환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꼭 심장내과 의사 중에서도 판막 질환을 전공하는 의사에게 보내서 이 환자의 치료 방법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환자랑 상의를 하고,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환자들이 오는데 제가 어느 병원 갔는데요, 저 말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암 환자인가? 정말 살 여명이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판막 환자들도 저희가 치료를 잘하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아지는 쪽으로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셔서 저희랑 상의를 하시고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